11번 가에서 다를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자, 이 문제는 고려와 타 민족과의 그러한 항쟁에 관한 그런 연대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백간을 소집하여 금을 섬기는 문제 이렇게 되어 있죠. 금이라는 것은 여진족이 세운 국가이죠. 자, 그런데 금을 섬긴다 4대 문제죠. 근데 이때 이자겸 척준경만이 얘를 갖추어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왕이 이 말을 따라 다 4대를 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자겸이 난이 있었던 1126년 고려 인종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때 금에 대한 4대를 수용을 했고요. 결국 이자겸의 난으로 인해서 결국 왕궁이 불타니까 서경으로 천도하면서 금을 정벌하자 하면서 묘청 등이 이제 그 서경 천도 운동이 일으켰으나 실패하자 난을 일으키게 되죠. 예. 자, 아무튼 이게 이제 1126년 년인데 원래는 1104년에 윤관 장군을 시켜서 윤관이 이제 건의를 했죠. 여진족을 이제 원래는 이제 우리가 고려가 국력이 강했기 때문에 이제 새롭게 여진족이 이제 흥기를 맞이하니까 이걸 토벌하려고 하는데 그들의 기병을 이제 감당하기 힘드니까 윤관이 건의를 해서 신기, 신보, 기병, 보병, 항마, 승병으로 구성된 별무반을 설치를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여진족을 정벌하고 몰아내고 오늘날 한경도 쪽에 동북 구성을 설치를 했었죠. 그런데 2년 뒤에 반환을 하고 1109년 더욱더 국력이 세진 여진족은 1115년에 건국을 하고 10년 뒤에는 거란족의 요나라를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고려에 대해서 4대를 요구할 정도로 막강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세, 심덕부, 최무선 최무선이 나왔네요. 진포 나오고 화포를 이용해서 왜구를 물리친, 이제 왜구하고 싸운 거죠. 이게 바로 최무선이 화포를 이용해서 크게 승리를 거둔 진포 대첩이 되겠습니다. 이건 우왕 때인 1380년에 있었고요. 화통도감 설치를 건의했었죠. 최무선이. 자, 그 다음에 몽골군이, 이건 몽골과 항쟁인데 충조성을 70명이나 싸웠는데 김연호가 만약 힘을 다해 싸운다면 귀천을 가지 않고 모두 관직을 제소할 것이니 관노들의 그 명부를 불태우면서 이렇게 사기를 진작시키는 거죠. 면천을 시켜주겠다. 열심히 싸우자. 이게 바로 몽골과의 그러한 싸움이 되는데요. 1253년에 이제 제가 알기로 아마 몽골이 아마 5차 침입인가 그런 것 같은데 요때 이렇게 김윤호는 바로 몽골과의 항쟁에서 이제 두 가지 전투가 유명하죠. 여기 나온 충주성 전투, 그 다음에 20년 전인 1232년 이제 처인 부곡민, 그러니까 부곡민이라든지 관도들을 이끌고 싸웠다든지 이렇게 하층민 등을 잘 다독거려서 몽골 항쟁에서 큰 유명을 날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순서는 나가 되겠네요. 가다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고려의 대외항쟁 이게 보면은요, 맨 처음에는 이제 그 11세기 이걸 이제 전후로 해서 거란족과 항쟁이 있었죠. 그 다음에 12세기 이때는 이제 여진족과, 그래서 아까 나온 것처럼 윤간의 별무반 설치 건의, 신기식무 항마군, 그리고 동북구성을 쌓았다. 근데 아까 나왔듯이 동북구성을 1109년에 반환하고 여진이 국력이 세지면서 1126년에 4대를 압박을 할 때 이자겸 등 당시 집권 문벌 귀족 세력 등은 금에 대한 4대를 수용했다는 거. 결국 이런 것이 묘청의 서경운동 이런 것과 연관이 되어 있다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몽골과의 항쟁
이제 그 최후 무신정권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무려 약 40년간 싸웠는데 특히 김윤우가 유명하다는 거. 그래서 처인 부공미를 끌고 싸운 처인성 전투, 사령관 살리타이를 사살했죠. 그리고 관노들을 이끌고 충주성 전투, 이것도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 공민왕 때 이제 홍건적이 2차례 쳐들어왔다는 거. 그 다음에 외구와 관련돼서 최무선이 많이 나옵니다. 최무선이 화통도감 설치를 건의를 해서 진포대첩에서 외선을 크게 불사르게 되었죠. 자, 다음 12번 기역에서 미음의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자, 고려 정치 기구인데 고려는 중앙 정치가 이성 6부가 되죠. 그 이성이 바로 중서문화성과 상서성이 있죠. 자, 근데 맨 처음에 기역은 이제 상서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중서문화성은 고위관리들, 제신들, 이품 이상 고위관리들이 정책을 심히 결정합니다. 그러면 그 결정된 정책을 집행하는 것이 바로 상서성이 되겠고요. 그 휘하의 육부가 실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학술 기관으로 경연을 관장했다. 경연한 건 왕과 신하 간의 학술 토론인데, 이 경연이 제도적으로 이게 그 본격화된 데는 이제 조선이 되는데, 조선에서 홍문관이 이 기능을 담당을 했습니다. 그 전에 이제 집현전이 이 기능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니은, 추밀원, 중추원이 되어 있는데, 고려의 핵심 간부는 이성육부와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중추원이 되겠습니다. 자, 중추원은 고위 그 관리를 이제 그 추밀이라고 하는데 2품 이상, 물론 뭐 3품도 있긴 하지만요. 그 다음에 3품 이하의 승선, 이게 있다면은 추밀은 어떤 기능을 하냐면 이제 그 군무를 담당하는 거죠. 국방의 기밀이라든지 군사 기밀이라든지. 승선은 왕의 어떤 비서실 역할을 하게 됩니다. 왕명 출납을 담당을 했죠. 자, 근데 여기 보면 실록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한다. 자, 실록을 이제 제대로 관리한 나라는 조선인데, 조선에서 보면은 이제 춘추관이 그러하죠. 그 다음에 디귿, 어사대가 있습니다. 자, 중서문화성과 상서성, 이성육부와 중추원, 이게 이제 핵심이고, 또 이제 중요한 것이 어사대 3사, 중추원, 어사대 3사, 요 두 개를 또 알아두셔야 되는데, 어사대는 감찰 기능을 담당을 해요. 그러면서 중서문화성의 3품 이하의 관리들, 이거를 이제 2품 이상은 제신이라고 그러고, 3품 이하는 낭사라고 하는데, 이 낭사와 3사, 어사대가 합작을 해서 대간 기능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이 대간 기능은 뭐냐? 절대 권력을 비판하는 기능인데, 서경, 간쟁, 봉박, 요 세 가지 기능이 있죠. 자, 그래서 어사대는 관리의 비리를 감찰하고, 요게 정답이 되겠네요.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한림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림이라는 것은 이제 일종의 그 왕의 어떤 그 교지를 작성하는, 그러니까 왕을,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면서 교서를 작성하는 그러한 기능을 합니다. 이게 그 조선시대 오면은 그 예문관이라는 데가 있어요. 예문관. 그리고 그 예문관이 이제 그 보통 이제 그 단독 기구는 아니고, 예문관 관원들이 이제 다른 데도 이제 겸대를 한다고 그러죠. 홍문관하고 같이. 그러니까 예문관, 홍문관이 그 장은 대제하게 되는 거죠. 뭐 그런 일을 담당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근데 여기 보면은 수도의 치안과 행정을 주관하였다. 이거는 조선시대에 보면은 한성부가 해당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중서문화성인데 화폐와 곡식의 출납에 대한 회계합니다. 이건 고려시대 3사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조선시대 3사는 상헌부 상한원 홍문관은 언론기구, 예, 그러니까 대간이라든지 그 비판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해당이 되지 않죠. 자,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고려의 중앙간제 다시 한번 보면은 중서문화성과 상서성 이렇게 2성으로 이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병호 형예공 6부 바로 상서성과 연결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상서성이 중서문화성이 약간 종속이 된 격이 돼요. 왜냐하면 6부 판사제를 가지고 중서문화성의 제신들이 이들을 감독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서문화성의 이품위상 제신들은 도병마사의 일원이 됩니다. 원래 병마니까 국방문제와 같은 중요 문제를 이제 논의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산품이하의 낭사들은 대간 기능, 아까 얘기했듯이 서경, 간쟁, 봉박 요 세 가지 기능이 있죠. 서경이라는 것은 왕이 관리를 임면한다든지 법령을 개표할 때 동의를 얻는 절차이고요. 간쟁은 충고하는 거죠, 왕에게. 봉박은 왕의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능을 해요. 그 다음에 중추원, 중자 들어간 거 두 개는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추밀은 이품 이상이고 이들도 도병마사의 일원이 됩니다. 추밀 자체가 군사 기밀을 담당하죠. 군무를 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산품이하 승선은 왕의 비서실, 왕명출납을 담당했다. 어사대는 감찰 기능이 있고요. 대간 기능, 여기 중서문화성의 낭사와 함께 합작을 해서 서경, 간책, 봉박을 담당하죠. 3사는 고려시대 3사 한정에서 곡식과 회계를 담당한다. 재정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서문화성의 제신, 이품이상, 중추원의 추밀, 이품이상 이들이 합작을 해서 도병마사를 와 식목도감이라는 제신과 추밀의 회의가 있어요. 그래서 식목도감은 이제 법령을 만드는 입법 기능이 있고요. 도병마사는 국방 문제 이런 걸 다루는데 나중에 이제 원 간섭기 이후로는 이제 계층이 되죠. 도평의사사라고 하면서 구성원도 더 많아지게 됩니다. 소수에서. 그래서 귀족 연합적 정치로 왕권을 제한을 많이 했었죠. 네. 자, 다음 13번 밑줄근 시기의 경제 상황으로 오는 것은, 자, 원의 간섭을 받는 이 시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것은 이제 원 간섭기를 좋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고려 시대의 경제를 물어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고려 시대의 경제는 딱 세 가지만 알면 돼요. 수도의 그 상행위를 감독하는 경시서, 그 다음에 무역항, 병란도, 그 다음에 여러가지 화폐 발행이 많이 있었다.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죠. 경시서의 관리들이 시전의 상행위를 감독했다. 예. 나머지 보죠. 모내기법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었다. 이거는 조선 후기가 되겠고요. 고려 말에 모내기법이 들어왔지만 남부 지방이 한정이 돼 있었어요. 조선 전기까지. 그 다음에 초량외관을 통해 일본과 무역했다. 이것도 조선 후기예요. 원래 조선 전기 세종 때 3포가 개설이 됐죠. 부산포, 제포, 연포. 그래서 부산, 울산, 창원 이쪽인데 임진왜란 이후 이제 뭐 막혔죠. 그러다가 이제 다시 기후 약조를 통해서 일본과 다시 통상이 재개되고 이제 외관을 두게 됐는데 부산에 한 군데만 두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두무포라는 데서 하다가 숙종 때 초량 외관을 이전을 해서 일본과 무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감자, 고구마 등 신대륙에서 온 작물들이 재배된 거, 이것도 역시 조선 후기고 구한 작물로서 인기가 많았죠. 광산을 전문적으로 경영하는 덕대, 소유와 경영의 분리 역시 조선의 후기가 되죠. 자본이 있는 사람은 혈주, 능력이 있는 전문 경영이 덕대, 이렇게 분업화되어 있죠. 자, 다음 그래서 이제 고려 경제상 다시 한번 말하지만 경시서 시전에 상행위를 감독을 한다. 병랑도는 예성강 하구의 무역항으로서 송나라 상인뿐만 아니라
아라비아 상인까지도 왔었다. 그 다음에 화폐가 발행이 됐어요. 최초의 철전, 고려 성종 때 건원중보, 그 다음에 고려 숙종 때 여러 가지 화폐가 나옵니다. 해동통보, 사만통보, 뭐 사만중보, 특히 은으로 만든 활구라고 불리는 이런 화폐까지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다음 14번 가시기에 쓰던 사실을 온 것은, 자, 이주정이 김치양과 결탁한 것 같소. 그를 서분명 도금선으로 보내고 강조를 개경으로 불러 짐을 호의하게 하시오. 자, 이 사람이 고려 초 목종이라는 사람인데, 강조가 개경으로 와가지고 오히려 목종을 강제 폐위시키고 강조가 이제 정변을 일으킨 것이죠. 현종을 즉위시키게 됩니다. 이를 문제 삼아서 거란에 2차 침입이 있었죠. 1010년에. 이때 양규라는 사람이 이제 크게 활약을 했고요. 현종 자체는 이제 나주까지 피난을 가기도 했었죠. 그래서 정답은 바로 여기 보면 3번이 되겠습니다. 거란에 침입해서 나주까지 피신을 했는데, 입조를 약속하고 거란이 물러났는데 양규라는 사람이 이제 선전을 했었죠. 양규의 활약.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건 이제 거란의 이제 2차 침입이고요. 거란의 이제 3차 침입이 있어요. 이게 1018년 역시 현종 때인데, 이때는 이제 강감찬이 이제 귀주에서 거란군을 대파를 했습니다. 귀주 대첩. 이건 1019년에 있었는데, 자, 그러면은 귀주 대첩과 요 사이가 되는 것이죠. 강조를 개경으로 짐을 호위하시오. 강조의 정변. 1009년과 1019년 요 10년 사이를 물어보는 거죠. 자, 화통도감이 설치돼요. 아까 그 최무선 할 때 나왔었죠. 이게 이제 우왕 때인 1377년에 설치되어서 진포대첩 1380년에 활약을 했었죠. 신돈이 전민변정도감 설치를 건의했다. 공민왕 때, 고려말 권문세족의 전민의 문제, 토지와 백성들의 노비화 문제, 그래서 이거를 바로잡기 위해서 승조 출신 신돈을 전민변정도감의 판사로 임명을 해서 개혁을 했었죠. 1366년 잘 모르더라도 공민왕. 노비항거법 하면은 고려 광종 때죠. 956년 신기, 신보, 항막으로 구성된 별무반 조직 고려 숙종 때죠. 1104년 윤간의 거리죠. 그래서 요 전이거나 후에 사실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자, 고려와 거란과 항쟁 다시 한번 정리하면 1차 때는 990년 성종 때인데 서희의 외교를 통해서 오히려 강동 육주를 확보를 했고요. 2차 침입은 강조가 정변을 일으켜서 목종을 내쫓고 현종을 즉위시켰어요. 자, 이걸 빌미로 거란족이 쳐들어왔는데 나주까지 피신했고 양규라는 사람이 크게 활약을 했습니다. 3차 침입 역시 현종 때인데 강감찬의 귀주 대첩으로 이제 더 이상 안 싸워요. 안 쳐들어와요. 그렇지만 고려는 이 거란을 대비하기 위해서 개경 주변에 나성을 축조하고 천리장성을 또 축조하게 됐습니다. 압록강 입구에서 도련포까지. 15번 다음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을 옳은 것은, 백관이 최충원의 2대 집권자 와서 정방을 자기 집에 두고, 이게 이제 1225년에 이제 두게 되는데요. 이 사람은 이제 최충원의 아들이죠. 그러면은 이제 그 최후 이후에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최후가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기구를 많이 썼어요. 자신의 최씨 정권을 좀 견고히 하기 위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그 이전에 아버지 최충원은 이의민을 몰아낸 다음에, 자, 도방이라는 사병기구를 뒀고요. 그 다음에 교종도감이라는 권력기구를 두었습니다. 근데 최우는
한술 더 뜨죠. 사병기구를 하나 더 만들었어요. 삼별초라는 더 큰 기구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인사권을 장악해서 정방, 그 다음에 문신들을 자기 참으로 삼기 위해서 서방, 이런 것 등을 뒀고, 그 다음에 뭐 최항, 최의, 뭐 1258년 요때까지 약 60여 년간 최씨 정권이 있었고요. 최의를 몰아낸 뭐 김준이라든지 이면, 임유무, 요 자녀 정권이 1258년에서 1270년까지 존속을 하다가 최후 때부터 1231년부터 1270년 개경한도 때까지 이제 몽골의 침략이 있었죠. 근데 이제 몽골 개경한도하고 이제 뭔가 간섭기 강화가 이루어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최씨 정권에 사병했던 이 삼별초들은 계속해서 항쟁을 했죠. 그게 바로 삼별초의 항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별초의 항쟁이 1270년에서 1273년, 처음에는 강화도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진도 용장성, 요때는 이제 배중손이라는 사람이 이끌었고요. 그 다음에 배중손이 죽자 김통종이라는 사람이 제주도로 항파두리로 옮겨서 항쟁을 하다가 여원 영한군에 의해서 진압이 되었죠. 1273년.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정중부 등이 김부당의 반란을 진압하였다. 최충원 이전에 그 집권자는 이제 제일 먼저 이제 무신정변이 있었고요. 1170년. 뭐 정중부가 무반의 순회이지만 처음에는 이제 이의방이 이제 자신보다 아래였지만 이제 권력을 휘둘렀고, 그 다음에 이의방을 정중부가 재건하고, 정중부 다음에 경대승이라는 사람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의민, 최충원 집권전, 이렇게 됩니다. 권력 행사 기구는 중방, 상장군 대장군 회의, 경대승은 이제 사병 기구 도방, 이의민 다시 중방, 이렇게 중도 이렇게 외워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빈민 구조를 위해서, 그래서 이제 김보당에 난 반무신 세력인 반란인데요. 이게 1173년에 있었어요. 그 이듬해는 조이총에 난 흑창, 춘대 추남에 흑창을 설치했다. 이거는 고려 태조 왕건의 그런 정책이죠. 공주 명학소에서 망이 망소의 형제가 봉기했다. 이게 바로 정중부 집권기인 1176년에 있었던 일이 되겠습니다. 최충원이 교정도감을 설치하고 교정별감에서 국정을 총괄했다. 최충원이 최후의 아버지이니까 이후가 아니죠. 1209년에 교정도감을 설치했습니다. 자, 한번 정리해보죠. 무신 집권기, 무신정변과 집권자를 보면은, 자, 맨 처음에 이제 이의방 정중부, 아랫사람 윗사람, 중방 경대승 도방, 이의민이 빠졌는데 이 사람도 다시 중방이 되겠습니다. 자, 최충원은 다시 이제 그 도방 중심, 그리고 권력기구로서 교정도감을 설치를 했고, 그 아들 최후는 인사권을 해서 정방, 문신들을 위해서 서방, 사병을 하나 또 만들었죠. 삼별초. 자, 무신 정권에 대한 저항, 김보당, 조이총의 난이 이의방 집권 시에 있었고요. 공주 명학소의 망이 망소의 난 1176년, 정중부, 최충원의 산호, 만적이 노비들 해방을 부르짖으며 일으킨 난, 이거는 이제 최충원 집권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원과 강화가 이루어진 다음에 개경환도 이후에 삼별초가 반란을 일으켰죠. 처음에 강화도 시작해서 진도로 옮겨갔죠. 배중선, 김통정.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16번 가에서 나에 해당하는 토지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자, 뭐 이거 이제 고려시대 토지지도를 물어보는데, 문종 30년 양반 전신가를 다시 개정하였다. 자, 처음 이제 고려의 토지 제도가 이제 제대로 된 것은 이제 시정 전시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경정이 아니라 이제 개정전식 한번 바꿨고 한번 또 바꾸면 경정이라고 그러죠. 3단계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요건 이제 전시과에 대한 변천 문제고요. 각각 976년, 998년, 이게 1076년이 되는데요. 그 이전에 임시적으로 논공행상 차원에서 고려 태조가 역분전이라는 토지제도를 마련했는데 임시적인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려 말 권문세족이 너무 많은 토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화도 회군에서 정권을 장악한 신진 4대부 조준 등의 건의로 공양왕 3년에 과전법을 실시를 해서 신진 4대부들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했죠.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연대기적으로는. 자, 여기 보면 공양왕 3년 1391년이죠. 과전의 지급에 대해서 건의를 하니 조준 등의 건의에서. 자, 그럼 하나씩 보도록 하죠. 조준 등의 건의로 제정이 된 것은 나에 해당이 되죠. 과전법. 자, 관등과 인품을 기준으로 수조권을 주었다. 자, 요거는 바로 시정전시과의 내용이 됩니다. 관리의 등급에 따라서 차등을 줘서 전지와 시지를 나눠주는데, 전지, 논바, 시지, 임야. 그 기준이 되는 게 뭐냐? 시정전시과는 관리의 등급과 인간성을 등급을 매기는 관품과 인품이에요. 문제가 있으니까 개정전시과 때는 관품만 반영을 했고요. 근데 문제는 전현직을 다 줬어요. 토지가 부족하게 되죠, 갈수록. 그래서 경전전시과는 현직만 주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개국공신에게 역분전을 지급했다. 아니죠, 이건. 그리고 지급 대상 토지를 원칙적으로 경기정했다. 이게 바로 과전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권문세족이 너무 많은 전국의 토지를 가져가니까 이게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경기적으로 줄이진 거죠. 자, 이거는 전시과나 과전법이나 조선의 과전법이나 수조권만 주는 겁니다. 경장 농민으로부터 이제 조를 받는 거죠. 그런데 노동력을 징발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이것까지 같이 받는 것은 고대 노급제도에 해당입니다. 다 틀렸고, 자, 그다음에 이제 정답은 어떻게 되느냐? 과전법이 경기 지역에 한정을 했습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해보죠. 다시 한번. 자, 과전법은 1391년 신진 4대부 조준 등의 건의, 그러니까 신진 4대부들의 기반을 마련한 거예요. 공식적 명분은 권문세족의 토지를 몰수해서 다시 재분배하는 것이죠. 그리고 권력자들이 토지를 이제 변병하는 것을 막해서 경기로 한정을 시켰다는 거. 예. 그리고 처음에는 전현직 다 줬는데 나중에 이제 조선시대 되면 이제 직전법이 되면 현직으로 또 줄어들죠. 자, 역분전, 고려 태조, 논공행상의 차원이었고요. 공신들에게 시정전시과, 경종 때 인품과 관품을 반영했다. 개정전시과, 목종 때 관품만 반영을 했지만 전현직을 다 주는 문제점이 있었다. 그래서 경정전시과, 문종 때는 현직만 주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17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오는 것은, 자, 고려시대 유학자들, 시대순으로 대표적인 유학자들을 정리하는데요. 최승로는 고려 성종 때 시무 28조를 건의를 해서 유교를 정치 이념, 통치 이념으로 채택할 것과 중앙집권 통치 이런 거를 강조했었죠. 그리고 3번이 바로 최승로에 대한 내용이 되겠네요. 이건 틀렸고, 불시잡변을 지어 불교를 비판했다. 이거는 신진 4대 부면서 조선의 설계자 정도전이 그러한 저서가 되죠.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최승로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니까 뭐 이미 답은 나왔죠. 예. 인재 등용을 위해서 현량가 시시를 조선 중종 때 제안한 사람은 사림파의 대표적인 인물 조광조가 되겠습니다. 지부복골 척화의 성소를 올려 외양일체로 주장한 사람은 위정척사의 아이콘 최익현이 되겠습니다. 강화도 조약 때에 도끼를 쥐고 궁궐에 엎드려서
서양과의 화의를 배척하는 상수를 올리는데 이때 외노민의 양놈이랑 마찬가지다. 바로 최익현이 강화도 조약 체결할 때쯤 이러한 상수를 올렸습니다. 해주 향약을 실시하여 또 해주 향약에도 서원, 청주 쪽 이런 향약을 만든 사람은 율곡 이이가 되겠고요. 퇴계 유향은 이한향약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려시대 유학자 한번 정리해보죠. 자, 최승로가 성종대 시무 28조 이것을 건의를 해서 유교 통치와 중앙집권 외관을 파견해서 나오죠. 12목 설치 이런 데 영향을 주었죠. 자, 최충이 자신의 사설 강자를 만들어냈죠. 학당, 구제학당, 문헌공도, 사학 12도 중에서 가장 세력이 센. 그래서 사학을 크게 또 발전시키기도 했죠. 상대적으로 관학이 딸리니까 관학진흥책도 나고요. 자, 김부식은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 삼국사기 꼭 알아두시고요. 기전체 역사서. 안양은 이 땅에 처음 충렬왕 때 원감독기 때 성리학을 도입시켰고요. 이재현은 원감독기 충선왕 때 원수도에 만권당이라는 일종의 도서관을 이제 세우고 원의 학술과 교류해서 우리나라 고려에서는 이재현이 와서 학문을 크게 발전시켰죠. 사략이라는 성리학적 사관의 역사서를 저술하기도 했습니다. 이색은 공민왕이 이제 성균관을 순수한 원래 고려의 성균관은 기술학부도 있는데 유학부 외에도 순수한 유학부로 개혁을 하게 됩니다. 이때 책임자로서 이 사람이 여기 대사성으로 총장이죠. 많은 신진사대부들을 양성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제가 대표적인 게 정몽주와 정도전, 온건파, 급진파, 충신, 고려충신, 조선창건. 자, 정몽주는 충신이기도 하지만 동방 이야기 원질에서 성리학에서는 아주 권위적인 해석가 정몽주를 그들의 성리학자들의 어떤 비조라고 하죠. 예. 정도전은 불시잡변을 저술을 해서 불교를 비판했다. 예. 다음 18번 가와나 사이식에 있던 사실을 옳은 것은 용진현 출신 조희와 정조 출신 탁청이 화주 이북 지방을 몽골에게 넘겨주었다. 여기다가 몽골은 쌍성 총감부를 설치하고 고려와 몽골 간의 전쟁 중인 1258년에 반역자들이 이제 이거를 원에 넘기고 원은 여기다 쌍성 총감부를 설치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동북면 병마사와 유인회가 쌍성을 함락하자, 자, 이게 공민왕 때인 1356년 공민왕 때 유인운을 시키고 이쪽 지역의 만호 세력 이자춘 이성계 부자가 내응을 해서 쌍성 총감부를 무력으로 다시 채닫게 되었습니다. 그럼 요 사이식이 요거를 찾는 것인데,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최윤덕이 사군을 설치를 했다. 자, 잘 모르더라도 세종대왕 때 최윤덕과 김종서를 시켜서 각각 최윤덕은 압록강 중상류 지역, 김종서는 두만강 쪽에 파견을 해서 여진족을 정벌하고 각각 사군과 육진을 개척했어요. 이게 조선 세종 때예요. 예. 뭐 잘 몰라도 돼요. 예. 뭐 제가 알기로는 1443년경에 아마 사군이 완비된 걸로 알고 있고요. 일본 원정을 위해 정동행성이 설치되었다. 자, 요 사이 기간이면은 이제 이제 1270년 되면은 이제 원 간섭기죠. 원 간섭기 때 두 차례 일본 원정이 있었죠. (1280년인가) 아마 이렇게 될 텐데, 그래서 아마 정동행성이 요때 아마 설치가 된 것이죠. 잘 모르더라도 원 간섭기 첫 번째, 사실상 첫 번째인 충렬왕 때 설치돼서 원의 간섭 역할을 했죠.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몽골 사신 저고여가 기국기를 피살되었다. 자, 여기 보면 몽골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요때 몽골과의 싸움, 요때 이제 반역전이 나온 거고, 저고여가
피살이 되고 6년 후 1231년부터 1270년 개경환도 때까지 몽골의 침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것이 원인이 되니까 여기 있을 수가 없죠. 틀렸고, 철령이 설치 문제로 요동정벌이 추진이 되었다. 아까 설명에서 한번 나왔었죠. 예, 그래서 최영 장군이 요동정벌을 추진했죠. 자, 이건 고려 우왕 때, 예, 이때 이성계 등이 이제 반기를 들어서 위화도 회군을 했었죠. 서희가 외교 담판으로 강동 육주를 고려 성종 때 거란의 1차 침입 때 이제 막아내고 강동 육주를 획득했죠. 예,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9번. 그 이전에 이제 철령 이북의 역사를 보면은, 예, 몽골과의 항쟁 중에서 이제 쌍성 총관부가 있다가 설치됐고요. 반역자들에 의해서 이것을 공민왕 때 유인우와 이자춘 이성계 부자가 안 내서, 예, 이제 호응을 해서 무력으로 수복을 했고, 요동정벌 명이 이제 이 지역에다가 쌍성 총관부 이쪽 지역에 철령 이북 땅에다가 행정기구를 설치했다. 그래서 반발해서 최영이 요동을 정벌하겠다고 이제 군대를 보냈는데, 위화도에서 이성계가 이제 회군을 해서 최영을 제거하고 권력을 잡게 되죠. 19번. 가궁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건 이제 고종실록인데 뭐 이거 조선과 관련된 거죠. 조선에 5대 궁궐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정궁은 이제 경복궁이고, 그 다음에 이궁이 있어요. 이걸 대신할 수 있는, 그게 뭐가 있느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창덕궁, 그 다음에 경희궁, 경운궁. 이 경운궁은 덕수궁이라고도 하죠. 예. 그 다음에, 창경궁을 빼먹었네요. 예. 이렇게, 예. 5개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은 우리 왕조에서 수도를 처음 지은 정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경복궁이 되죠. 자, 경복궁에서 이제 가장 이제 그 중요한 것이 이제 그 각 궁궐마다 정전이라는 게 있어요. 공식적 국가 행사가 이루어지는 공간인데, 경복궁은 근정전, 창덕궁은 인정전이라고 합니다. 예, 요 2개는 반드시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근정전을 정전을 했고요. 북쪽에 있다고 해서 이건 북궐이라고도 불리우죠. 임진왜란 때 불탔기 때문에 흥선대원군 개혁 때 다시 중건을 했습니다. 그러면 전국 역할을 누가 했느냐? 주로 창덕궁 아니면 창건궁을 조선 후기 때 많이 이용했고요. 또 뭐 가끔 경희궁이라든지 경운궁 이런 데도 뭐 가끔씩 이렇게 있기도 합니다. 일제에서 동물원 등이 설치되는 창경원이라고 했었죠. 창경궁도 아니고 동물원, 식물원이 있다고 해서 이거는 창경궁에 대한 설명이고요. 창경궁은 이제 먼저 이제 창덕궁하고 창경궁은 상황과 대양 대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이들을 모실 공간, 왕의 얻은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창덕궁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태종 이방원, 그 전에 그 형인 정종이 상왕이고 태상왕이 또 이성계가 있어요. 이런 사람을 모시려면은 궁이 하나 더 필요하죠. 그래서 창덕궁을 뒀고요. 그 다음에 성종이 때 어린 나이에 집권을 하자 그 위에 또 대비가 3사람이 나요. 자신의 생모인 인수대비, 그 다음에 할머니인 정희왕후, 그 다음에 이제 숙모가 되겠죠. 예종의 부인 안순왕후, 뭐 이래서 이런 3명이 대비를 또 따라 모실 공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창경궁이 나오게 됐습니다. 자, 후원에 왕실 도서관인 규정각이 있다. 이게 바로 창덕궁인데, 이 너무나 아름다워요. 이 후원, 비원. 그래서 유네스코 세계 유산에 등재됐습니다. 도성의 서쪽에서 서궐이라고 불렸다. 도성에서 서쪽에 있는 것은 경희궁과 경운궁이 됩니다. 예. 특히 이제 경희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목대비가 유표됐죠. 서궁에. 예. 그래서 인목대비가 광해군에 의해서 이제 유폐된 장소. 예.
그리고 경희궁.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경복궁은 조선의 정궁, 북거리라고 하고 임진왜란 뜻에서 흥선대원군이 다시 중건을 했습니다. 창덕궁은 하고 창경궁은 동거리예요. 그리고 정전, 근정전, 창덕궁은 인정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가 됐는데 그것이 바로 후원, 비원이죠. 특히 이 비원에 그 규장각이 있다는 거, 주암루에. 그 다음에 창경궁은 일제 때 동식물원으로 수모를 당한 게 있다. 창경원이라고 불리기도 했었죠. 경희궁, 서궁, 인목대비유패, 경운궁, 덕수궁. 그런데 여기는 대한제국의 전궁이고 미소 공동연의 회담장으로도 유명합니다. 자, 밑줄은 전하 제2시간이 있었던 사실을 오는 것은 자, 저쪽으로 되어 있는데 예종대왕과 우리 주상 전하께서 예종 다음이 이제 성종이 나오죠. 선왕의 뜻을 이어 방대한 책을 완성했다. 이건 바로 이제 예인데 5가지다. 길래, 흉내, 빈내, 가래. 국가의 5가지 이 예식에 대한 책. 이거를 우리는 국조올의의라고 하고, 자, 조선시대 때 웬만한 중요 문헌들은 조선 성종 때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조선 성종의 제2기가 있었던 사실, 문헌 편찬이 많은데, 여기 나온 것처럼 성종 하면은 이 의례서 국조의례 외에도 제일 유명한 것은 경국대전이죠. 성종하면 경국대전 1485년 완성 반포했죠.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성상문 등이 상왕 단종의 보기를 깨하다가 처형된 게 세조 때죠. 사육신 사건. 유기전을 제외한 시전상인의 금난정권이 폐지되었다. 신해년 정조 15년에 있었던 신해 통공 조치이죠. 반정공신의 위훈, 과장된 공언을 삭제하자는 주장한 조광조 등이 사살되었다. 기묘사화가 되겠죠. 중종 때 1519년. 이조 전랑의 임명을 두고 김효은과 동인의 리더, 심의겸 서인의 리더 대립했다. 동서로 사림이 분할한 것이죠. 1575년이죠. 선조 때.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성종의 협정을 다시 한번 문헌적으로 살펴볼 때 경국대전을 완성 반포했다. 이것은 조선의 기본 법전이다. 5가지 국가 의례, 국조의례인 국조의례의 그 다음에 나머지 좀 더 확장해보면 동국통감, 역사서, 서거정 등이 고려선에서 고려말까지 역사, 성현 등을 시켜서 악학, 개범, 그 다음에 노사신 등을 시켜서 지리서인, 인문지리서, 동국여지 승남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